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2021년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.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의 추세는 이제 지방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. 지방에서도 참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. 지식산업센터를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분양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또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을 볼 때 지식산업센터가 확실히 이제 부동산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위치로 올라온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지방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이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. 이제 다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. 사업이라고. 예, 지방에서도 사업이 된다, 안 된다. 이제 불과 봐보세요. 불과 한 4년, 5년 전만 하더라도요.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하고 있는 물건들 중에 그 땅이 팔리지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땅을 살 수 있는 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지금 택지개발지구 안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땅들이 너무 안 팔린 거죠. 쉽게 얘기하면 그 위치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너무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땅이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가서 내가 이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땅들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투자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이 땅을 사서도 분양이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보였잖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업적인 접근이 지방에서도 가능해진 거죠.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.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. 이제 어느 현장이 만약에 분양을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일반 우리의 개념보다는 더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먼저 하거든요.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을 이 건물을 지으면 분양이 될 것인가를 일단 건설사에서 일단 먼저 개런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도 또 이제 그 내용을 그 사업성에 대해서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일단 금융사하고 건설사, 건물을 짓고 돈을 빌려주는 이 핵심적인 기관에서 그 위치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게 참 요즘에 좀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정답이. 이게 그 전체적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모습들이 그게 정답이지 결코 뭐 정체되어 있거나 미리 예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. 봐보세요. 참 사기꾼하고 전문가하고 차이가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투자 수요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확 들어왔잖아요.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분양이 어려워서 이제 분양하고 있는 현장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었던 찰나였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그 전에 지식산업센터는 좋다 했던 사람이라고 치면 사실은 사기꾼이 되어야 맞습니다. 왜냐면 그 정도까지 안 됐거든요. 분양이 안 되고 받쳐줄 수요도 안 됐고 또 상당히 애로점을 있어야 맞았었는데 이 모든 현장들이 너무 이제 다 잘 되다 보니까 나머지 현장들도 잘 되다 보니까 다 마무리가 잘 되어 버렸죠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. 지금 시점이 그래요. 지금 시점이 참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오래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는 참 좋은 시절입니다. 지금 시절이. 이제 저는 그래요. 이제 물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하고 있다. 지식산업센터가 뭐 어느 현장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. 그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데 그 물건을 이제 진짜로 그 지역에 회사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 내가 투자 물건으로서 살 때
굉장히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. 회사가 나 저 건물로 이사 가고 저 건물이 내 사무실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건물이라면 한마디로 그 건물이 임대를 맞추기도 좋고 나중에 매매로 거래되기도 좋고 이런 부분이거든요. 이 부분만 조금 핵심을 두면 돼요. 근데 이제 이게 참 또 마찬가지로 말이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사실 외부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시각으로서 사실 이걸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.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움직임을 본다거나 분양 영업 조직들이 누가 들어왔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회사들이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죠. 또 과거 얘기 한번 하면요. 과거에는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의 전용 면적 막 500평 한 1000평 이렇게 쓰면 한 개 층에서 한 개 건물에서 2개 층, 3개 층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정도 회사면은 굉장히 매출도 많고 상장사거나 코스닥 상장사거나 이런 회사들인 경우가 많아요. 이제 그런 회사가 만약에 하나 지식산업센터를 알아보려고 움직였다.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동네가 싹 다 합니다. 어느 회사가 움직이려고 한다. 이렇게. 왜 그러냐면 그만큼 큰 회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큰 회사 정도 되면은 A부터 Z까지 현장을 다 돌아보죠. 그 다음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스펙이 맞는지를 돌아봅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는 어떤 건물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건물로 들어갑니다.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제 그런 회사들의 선택을 받는 현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때는 이제 실사용자 위주로 건물을 지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 회사에 맞는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도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할 때 회사들이 좋아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. 회사들이 여기 정말 쓰기 좋아, 괜찮아 이런 건물이 있고 이제 사실 실례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사무실 오피스 형태로 사무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물 엘리베이터가 너무 딸린 거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계가 또 잘못돼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차가 2.5톤 탑차가 못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도로 쪽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하죠. 이제 그렇게 되면. 근데 최소한 예전에 이제 아파트 용자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은 없죠. 이제 아무래도 좀 큰 차도 들어가고 바로 화물 엘리베이터다 실을 수 있게 하고 화물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건물들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스펙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는 실제 사용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다. 실제 사용하는 회사들이 좋아할 만하다. 이런 건물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건물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오늘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. 조금 다른 결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론이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지어졌어요. 근데 좀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이제 A급지에서 B급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사업적인 접근을 많이 해가는 좀 지방 쪽까지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고 내일 이거는 얘기를 드리는데 약간 은행에서 스탠스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 이야기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비가 오는데요. 비가 그치고 나면 진짜 추워질 것 같습니다. 또 행복한 날 되시고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